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결혼 후 첫 인턴, 새신부 이민정의 달콤한 신혼 이야기, 새해 첫 천만 관객 영화 탄생,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 그 흥행 이유는,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은 송승헌의 매력 속으로 한국을 찾은 액션 영웅 성룡과의 화끈한 게릴라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 중계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쑥 인사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네. 원래 연예가 중계 MC 신현준 씨가 어제 오후에 비염과 축농증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이 그 수술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은 더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한석준 아나운서랑 같이 진행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우리 둘도 오랜만이네요. 네네.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예.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습니다. 아, 신현준 씨랑 낮에 통화를 해봤는데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또 한간에서는 어떤 분들이 혹시 코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니냐 궁금해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 비중격과 축농증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무리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을 하다 보면 또 코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혈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이번 주엔 쉬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얼른 케어를 하셔서 네. 다음 주엔 또 돌아오셔야죠, 이제. 한 4년 만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예. 네네. 오랜만에 또 보니까 한석준 아나운서 리키 마틴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4년 전에는 배우 네네. 이은지 씨랑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후배 아나운서인 저와 함께 네. 어떠세요, 기분이? MC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자, 신현준 씨 얼른 KO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문자가 왔어요, 신현준 네네. 씨한테.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번 한 주만 부탁한다고. 한 주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돌아오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볼까요, 리아 씨? 네,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영화 변호인인데요. 네,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증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유를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연예가 리포트 나우 잠시 후에요. 네,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연예가 핫클릭, 이번 주도 역시 뜨겁습니다. 이번 주 준비된 소식은요, 오지호 씨 열애 소식과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지성 선수의 결혼 소식, 그리고 할리우드에 불고 있는 우리 토종 애니메이션 넛잡의 흥행 돌풍 이야기까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좋게 사랑하도록 해요. 박지성, 김민지 아나운서의 7월 결혼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 매체에 의해 두 사람의 구체적인 결혼 날짜가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지난 5월 결혼설에 이어 7월 결혼설까지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부터 결혼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건 사실이고요. 날짜는 조금 절충 중에 있거든요. 아버님이십니다. 그건 5월 말이나 7월 달에 결혼하는 건 사실인가요?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도 두 사람 결혼 예감할 수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캡틴께 캡틴, 네,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프로포즈 받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날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뿐이겠죠. 결혼 발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머리 보니까 이제 세상씩 같다. 자, 머리 터! 배우 김가연 씨와 프로게이머 임요한 씨가 이미 결혼 4년 차 정식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4년 전부터 법적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Not important.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이 나죠?
따뜻한 애정 행각. 유한이가 계속 숙소 생활을 해요. 뭐 주말이나 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일단 뭐 결혼식에 대해서는 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결혼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고마운 나의 남자.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늦었지만 정식 부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부쩍 외롭다. 아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우 오지호 씨가 2년째 열애 중입니다. 조각 같은 외모, 근육질 몸매, 여심을 흔들었던 오지호. 결혼을 전제로 일반인 여자친구와 2년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남자나의 의류 쪽에서 의류업계 일하는 만큼 평소 오지호 씨의 패션 스타일을 챙기며 내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훈기가 찬 만큼 올봄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아직 날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서로 부모님들도 교제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연애보단 결혼하기 좋은 남자다. 결혼.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너짜비 할리우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획한 3D 애니메이션 너짭 세계 120여 개국에 선판매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대단! 개봉 6일 만에 한국 돈으로 약 294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한국 영화 개봉한 것 중에 최다 수익을 기록한 2007년 디워가 있었죠. 너짭은 개봉 이틀 만에 디워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땅콩 가게 습격을 위해 도시로 나온 동물 친구들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 너짭. 높은 인기에 속편 제작 들어가고요. 사람들은 줄 서 있습니다. 영화는 아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런 열정을 하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영화 테이큰의 국민 아빠 리암 니슨, 한국 딸을 입양한 배우죠. 캐서린 헤이글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더빙에 참여. 그리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특별 게스트 등장. 너짭! 반가워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춤 중에 춤, 말 중에 말, 말춤을 춘다는 점을. 사이씨, 이제 할리우드에서 도움까지 주는군요.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 모두 말춤을 출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영화 너짭 곧 국내 개봉 앞두고 있거든요. 좋은 성적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방송인 에이미 씨. 그녀가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에이미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담당 검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미 씨가 성형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을 많이 앓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재수술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치료비 명목으로 이제 환불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 그 전모 검사가 개입이 된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모 검사는 병원장 최모 씨를 압박해 그녀의 재수술과 함께 치료비 변상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에이미 씨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모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모 검사가 공권력까지 행사하며 에이미 씨에게 도움을 줬던 이유, 바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에이미 씨는 수감 생활 동안 전모 검사에게 의지를 많이 해왔고 출소 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두 사람에 대해 의혹을 두기도 연인 했습니다.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양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인 사이가 아닌데 연인 사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에이미 씨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밝혔냐면 자신의 부모님까지도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감정들을 오고 갔었던 사이였고 논란이 불거지자 에이미 씨는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에이미 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연인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공판 과정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인데요. 실화의 바탕이 더 궁금해지고 마음에 와닿고 네, 실화라서 감정이입이 더 잘 됐어요. 실제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 가장 기대하는 영화 1위 역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예가 나우에서 알아봤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 한국 영화 9번째 1000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단한 이 성과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근데 뭐 지금 이렇게 1000만이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얼떨떨하네요. 실화 영화는 흥행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매우 높았는데요. 관객들은 왜 실화 영화에 더 흥미를 느끼는 걸까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거기에 그 살을 붙인 영화적으로 살을 붙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얼마나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 그 점이 성공적으로 표현이 되면 관객들이 더 많이 극장을 찾으시는 것 같고요. 흥행 이유 첫 번째, 휴먼 드라마로 풀어낸 실화의 힘입니다. 변호인은 돈 되는 일만 찾던 세무 변호사가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한 남자의 인생기를 담아냈습니다. 영화 광해는 15일간 사라진 기록에서 시작됐습니다. 광해의 자리 대신 하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누구나 꿈꾸는 인간적인 지도자로 탄생시켰죠. 프랑스에서 마약범으로 몰린 한국 주부의 실화를 담은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사건을 파헤치기보단 가족 간의 애틋함에 힘을 더했습니다. 엄마를 돌려주세요. 보통 영화에서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소재를 다룰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 복수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일명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은 피해 아동 가족이 상처를 딛고 씩씩하게 극복해가는 모습으로 감동의 울림을 전했습니다. 흥행 이유 두 번째, 충격적인 실화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거지만 의외로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실미도. 실제 북파 공작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죠. 국내 3대 미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고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사건을 재구성해 범인을 잡으려 했던 그놈 목소리. 개구리 소년 실종의 전말을 엮은 아이들까지 모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에 뭐 초인종 괴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초인종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몇 사람이 사는지. 실제 사건, 초인종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숨바꼭질. 톱스타 없이도 500만 흥행의 성공. 스릴러 영화 1위의 기록을 세웠죠. 실화의 바탕이 더 궁금해지고 나중에 보고 나서도 더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소문도 더 이제 몰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흥행 이유 세 번째, 관객 참여를 통한 이슈화입니다.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 영화 개봉 후 아동 장애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도가니 법이 개정됐습니다. 3대 미제 사건은 개봉 후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일었고 실제 사건이 검색어에 오르며 흥행에 탄력을 더했죠. 그리고 2007년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의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 공범은 100% 허구임에도 실화 마케팅을 사용. 그만큼 실화 소재는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화 영화라고 해서 사실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관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요. 허구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로 즐길 수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관람이 실화 소재 영화를 허구로 즐기는 좀 더 약간 성숙한 세련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반기에도 영화는 계속됩니다. 정조 암살극을 다룬 영화 영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다뤘을지 기대되는데요. 실제 사건의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실화 영화를 찾는 관객들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지호 씨, 박수성 선수 그리고 저 다른 회사 후배지만 김민지 아나운서까지 정말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축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축하받고 싶네요, 정말. 네.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영화계를 살펴보면 과거 실미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참 많아지고 관객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아무래도 뭐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좀 영화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이런 네. 걸 좀 보고 싶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변호인은 못 봤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보러 갈 사람이 없나 봐요. 저도 다음 소식 들을까요? 자극적인 생방송 좋아요. 조충현 아나운서 얼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그것도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화려한 싱글에서 이제는 월드스타의 아내란 수식어를 덧붙인 그녀. 저에게 애절함을 뒤로한 채 이병헌 씨의 아내로 가버린 그녀. 누구신지 아시겠죠? 단언컨대 이민정 씨입니다. 네, 오늘 저의 처음으로 결혼 후 만났는데요. 더욱더 화사해진 미모로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이민정 씨와 아주 설레는 데이트. 잠시 후. 어떡해요, 정말. 네,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 중 한 분이죠. 바로 어느 밤은 삐딱하게 What up, what up? 나는 성원 SW, 당신은 GDG 드래곤. 이분을 왜 패셔니스타로 꼽는지 만나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탑 여배우들까지 제끼고 광고를 접수한 G 드래곤. 화보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Let's go, let's do it. 무서워요. 네, 연예가중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배우죠. 송승헌 씨입니다. 송승헌 씨를 모티브로 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요. 제가 그 이색 전시회 현장 직접 다녀왔거든요. 송승헌 씨와 함께한 즐거웠던 데이트 지금 공개할게요. 오랜만이네요. 남편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또 내일 또 결혼 발표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멜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곧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남 송승헌 씨와 함께합니다. 이날 송승헌 씨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날아온 400여 명의 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한류 스타들과 예술 작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송승헌 씨 실물만큼 멋진 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류 스타를 대표해서 첫 번째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예, 좀 더 이런 다양한 시도로 해서 한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오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구입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예. 좀 더 비싸게 아마 드리지 않을까. 어머, 그래도 사겠습니다. 인간 중독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마쳤어요. 군 관사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남녀의 이제 약간은 비밀스럽고 그런 사랑 얘기라서 그냥 멜로 영화가 아니던데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멜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송승헌 씨의 그런 멋진 몸매도 파격적으로 확 보여주시는 건가요? 사실 배드씬 촬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배드씬 촬영을 사실 뭐 옷 입고 하진 않겠죠. 아이고 박수가 나오네. 아까 저는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예. 한류 스타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외 팬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심지어 눈물을 보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보이는 팬분들의 얼굴도 있나요? 물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 뵀을 때는 내가 저분의 남편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근데 되게 순수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떤 팬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하는 연기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일을 하는 당신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배우로서 한번 승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고마운 팬이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승헌 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송승헌 씨는 보기와 다르게 개그의 피가 흐르신다고. 저는 제 자신이 썰렁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개그적인 소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보고는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 그 혜진 형이 가면 이렇게 그 어떤 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아예 숙식을 하고 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런 게 연출인 거 아닌가? 아니야 진짜로 밥을 안 주고 그래? 아니면 뭐 진짜로 그렇게 추운 데서 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안 하려고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가고 싶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라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없어지셨군요.
정준하 씨께서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시다고. 사실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촬영을 하고 근데 그날 속으로 그랬어요. 아 스케줄표 촬영이 없으면 어떡할까 영화 촬영이. 스태프들은 굉장히 무슨 크리스마스 때 촬영을 해 이랬는데 저와 혜진 형은 야 크리스마스 촬영하니까 좋다. 그래서 둘이 너무나 좋아했다는. 예. 장가를 먼저 가셨어요. 결혼은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또 누군가에게 확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어느 갑자기 또 내일 또 결혼 발표하고 이러고 또 깜짝 발표하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나이가 됐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결혼을 뭐 늦게 한다거나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럼 깜짝 발표하실 때 그때도 저희 좀 찾아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 송승헌 씨의 매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스타일 아이콘이자 패셔니스타인 지드래곤 씨가 모델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이 오 마이 갓한 지드래곤 씨의 패셔너블한 현장 함께 하시죠. 우리 금남의 영역이었던 여성 브랜드까지 섭렵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더 열심히 해서 아동 브랜드까지. 밝은 표정보다는 시크하신 그 표정이 많았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가방이 굉장히 시크해요. 시크하면서도 날카로운 저 눈빛을 무려 7년 전에 저에게 쏜 적이 있습니다. 아,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 KBS 퀴즈 원정대 로드쇼에서 그때 패널로 서울예술대학에 오셨었어요. 구질구질하게 되게 길게 설명해요. 개그맨 데뷔 전 학교에서 이름 좀 날렸던 저 김성원의 모습입니다. 당시 현장에 빅뱅이 왔었는데요. 제 개그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언제쯤이에요? 2008년도 정확히 2008년도 12월 21일이었어요. 6년 거의. 네. 네. 끝내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노력하니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가방 저는 있다면 얘요. 어우. 이유가 있나요? 가주세요. 아, 진짜요? 시청자분들도 원 플러스 원 좋아하시죠? 멕시코 가야 되고 혹시 빅뱅 member 중에서 견제할 멤버가 있다면? 멤버들은 그렇죠. 다 견제가 되죠. 그래도 같은 무대, 같은 그룹으로 올라가니까 서로 다 지가 멋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새로운 수식어가 떠올랐어요. 남자가 사랑한 남자. 얼마 전에 베스트 커플상으로 우리 정현동 씨랑 정말 이상을 주네요. 어떠한 커플보다도 설레었던 이 두 사람. 끝내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죠. 오늘 왜 이러세요? 상을 받는데 심경이 어떠나요? 좋진 않죠. 그 뒤로 계속 그쪽으로 이상하게 쳐. 정체성에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나중에 음반을 내실 때 피처링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작업할 의향은? 형돈이 형이랑 네.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죠. 한 번이면 족하죠. 네. 양현석 씨는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나쁜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진짜 잘하네요, 성대모사. 쓰나요? 그런 말 저한테는 안 하시세요. 아, 그런 말 한 번도 나쁜 말만 하세요. 잘 되라고 나쁜 말만. 양현석 씨가 노래도 잘 부른다고. 예. 옛날 이제 사장님 솔로 앨범을 들어봤지만 그닥 뭐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너무 사장님의 그 정말 그 목소리 톤 그대로 노래를 하세요. 만약 차기 리더를 뽑는다면 저는 승리. 이유가 있나요? 하고 싶어요. 재밌네요. 진짜 건조하네요. 책임감을 많이 책임감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리더였잖아요.
그냥 처음에 사장님이 리드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신인 때는 제가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멤버들한테도 진짜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디테일하게 좀 그랬어요. 좀 아마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멤버들이. 근데 서로 이제 한 살 한 살 같이 나이도 들고 서로 이렇게 정말 가족 같아지다 보니까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이달 말 서울에서 콘서트를 네, 여신다고 이번 일본 투어의 마지막 콘서트를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올해 굉장히 멋진 활동을 해서 정규 앨범도 그렇고 좋은 음악들 준비해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무대로 다시 뵙겠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배우 여신 오브 여신 이민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유부녀라는 거 믿겨지시나요? 결혼 후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래요. 얼굴 맞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새 신부 이민정, 그녀가 전하는 달콤한 결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네, 예쁘시네요. 그런가요? 그동안 뭐라고 지내셨는지. 네, 네. 그동안 결혼하고 네, 신혼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낯설다. 저도 아직은 조금 왜 저 측면은 낯설다. 결혼하신 거 실감 나세요? 처음에 저도 한 두세 달 동안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있다가 아 맞다, 얘 결혼했지. 아 맞다, 얘 결혼했지. 막 이러고. 재밌어요. 뭐가 제일 많이 이렇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엄마가 밥 안 해주는. 엄마가 집에 안 계시고. 네. 그럼 뭘 주로 많이 챙겨주시나요? 전 아침은 진수성찬. 그래서 아침밥은 꼭. 네. 주로 어떤 요리 하세요? 뭐 김치찌개? 찌개. 찌개. 네, 그 볶는 게 굉장히. 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감칠맛이 나고 맛이 좋거든요. 오. 간이 싹싹 배어 들어가요. 맞아요. 잘하시네.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네, 된장이랑 소고기나 아니면 된장이랑 뭐 그쵸. 차돌박이나. 야, 차돌박이다. 이민정 씨가 해주는 그런 밥은 무조건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어.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맛이라고 하겠죠. 부럽습니다. 지난 8월 10일. 야,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좀 정신이 없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분들이 그래도 다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네, 네, 안 오신 분들도 기억나요. 야, 안 오신 분들 머릿속에 지금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거 기억나시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말씀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다가 갑자기 이 단어를 얘기하셨거든요. 우선순위로 남편과 상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편 이 한마디에 이병헌 씨 굉장히 쑥스러워했는데요. 남편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처음 해본 말이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남편이라고 호칭을 쭉 하고 계신지. 그때 사실 이렇게 남편이라는 말 해서 둘 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장난칠 때 좀 큰 소리로 남편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럼 이병헌 씨는 뭐라고 반응을 하시나요? 그냥 남편 이러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래요. 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민정 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엄동설하네. 지금 옷이 정말 얇거든요. 네. 짧고, 안 추우세요? 아무래도 겨울에 봄, 여름 걸 찍게 돼 있고요. 여름에 가을, 겨울 걸 찍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기억나세요?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작년 무더위 굉장했죠? 50도. 그때는 또 그때가 제일 더웠을 때였어요. 아니 그럼 그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같은 겨울에 봄 걸 찍는 게 힘드세요? 저는 사실 여름은 괜찮아요. 여름은 괜찮은데. 네, 추위에
정말 못 견디고요. 네. 추위를 못 견뎌서 그렇게 결혼도 하시고 옆에 누가 이렇게 있어야지. 춤을 추세요. 좋아서 설레서. 연예인 부부로서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일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연예계 활동에 직접적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예계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받는 것 같고요. 이병헌 씨가 작품을 저한테 뭐 끌어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 진짜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2세 걱정 전혀 없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왜 이렇게 겸손하시죠?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만약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병헌 씨의 턱 이병헌 씨 당황하셨어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딸 못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병헌 씨는 좀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집안일을 한다기보다 지금 지방에서 협력 촬영 제가 갑자기 협력 홍보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서로 연예인 부부로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바빠서 잘 안 도와주면 좀 서운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그래도 굉장히 굳은 일은 또 하시려고 수도가 아니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살펴는 보시는. 근데 살펴만 보셨다는. 남편! 한마디 좀 하세요, 여기서. 네,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참 좀 빡빡. 편집해 주세요.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14년은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다 꼭 이루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 활동도 기대할게요. 뭐 아침밥을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다고 말씀하시는 폼새를 보니까 네. 이제 뭐 제법 주부로서의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민정 씨가 차려주는 뭐 아침밥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남편이라고 불러주면 이병헌 씨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저도 아침밥 잘 차려줄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남자가 없네요, 남자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일찍 일어나는 거 부담스러워하신다고. 결혼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인보우 지승양. 네, 지난주 시청률 45%를 돌파하면서 안방극장 최고의 왕자 자리를 차지한 왕관의 식구들. 네, 앞으로의 전개도 저 또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왕관의 식구들처럼 높은 시청률로 사랑을 받았던 주말 연속곡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고 그 요인들은 무엇일지 진단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귀여워요. 먼저 만나보실 소식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1%의 탑스타들 만날 수 있는 시간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1%의 탑스타가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을 합니다. 주인공은요. 바로 월드스타 성룡 씨입니다. 예. 게릴라 데이트 최초의 해외 스타인데요. 정말 성룡 씨의 월드스타답지 않은 소탈한 모습, 그리고 성룡 씨의 먹방, 성룡 씨의 새로운 영화까지 모든 것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월드스타가 떴다. 우리들의 우상 제키찬 성룡. 게릴라 데이트 사상 첫 해외 스타. 와 대박. 섹시. 뭐야 섹시 뭐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동네 형, 그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액션 오디션. 오빠 예. 뽀뽀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시민들과의 즐거운 만남까지 월드스타의 게릴라 데이트. 하나 둘셋 출발. 성룡 납쇼. 야 대단해 게릴라 데이트. 와. 한국에서 여기가 가장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인데 느낌이 어떠신지 여쭤보세요. 他们敢这么做访问很特别。 지금 현장의 인기가 권상우 씨보다 많다고 전해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상용 나 오빠. 나 오빠. 오빠 예. 이번에 조심해. 예, 시민분들이 다칠까봐 일일이 챙깁니다. 조심해요. 예. 경호원분들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던데. 因为我觉得这边的影迷啊，很守规矩。 그렇구나.
이 한국 팬들의 인기,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 남자, 왜 사랑해 나는 몰라. 그만큼 당연한 지금 거죠. 한국 남자 이뻐. 한국 남자. 네. 남자도 이뻐요. 저 이뻐요? 저 이뻐요? 미워요. 아, 예능감. 아, 월드스타다워요. 성룡 씨와 얘기 나누고 싶다. 이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빠 올 아저씨. 오빠, 예, 성룡 씨 어디가 좋아요? 얼굴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팬인 것 같죠? 뽀뽀하고 싶어요? 그러나 냉정합니다. 오케이. 우와, 일로 오세요. 이어서 성룡 씨, 특히 남성 팬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죠? 사랑해요. 액션을 흉내를 한번 내볼 거예요. 그래서 성룡 씨가 마음에 들면 포옹하는 걸로. 시작! 뭔가 흐느적거리는 부족한 몸놀림. 다시 한번 힘차게 재도전해보지만 뭔가 초라해 보이는 손놀림. 다들 놀라죠? 일단 포옹을 해주고요. 성룡 씨가 즉석에서 액션 시범을 보여줍니다. 다시 볼까요? 장풍 쏘는 듯한 성룡 씨와 다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국 포옹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이어서 여성 팬분들과 손바닥 밀치기 해봤습니다. 일부러 져줘요. 예, 포옹 서비스. 좋아요? 네. 거기다가 본인의 핫팩을 선물로 줍니다. 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끝났어. 와, 대박. 자, 얼마만큼 좋은지 소리 질러. 하나, 둘, 셋. 오빠, 매력이 뭐예요? 섹시. 섹시? 섹시? 뭐야, 섹시 아니, 뭐야. 섹시. 인정. 성룡 씨를 사랑하는 만큼 몸으로 표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덩실덩실 절로 춤이 나죠. 예. 감사합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제1의 성룡으로 우뚝 선 월드스타. 잠시였지만 팬들에게 대하는 따뜻한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스타가 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 대단하네요. 자,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평소 친분이 두텁다는 한국의 한 유명 배우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씨가 잘생겼어요? 아니면 성룡 씨가 잘생겼어요? 성룡 씨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뽀뽀 많아. 좀 전에 신현준 씨랑 통화하셨잖아요. 근데 신현준 씨가 그렇게 본인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본인 영화에 신현준 씨를 출연시키질 않는지. 我怕他拍了我的电影抢了我的戏你就可以 이거 뭐 어떻게든 서울로만 가면 되죠. 저는 뭐 성룡 씨 영화에 너무 출연하고 싶어요.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출연할 거면 돈을 달래요. 한국 음식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드세요. 네, 어디 어디요? 있을까요? 예, 무슨 음식일까요? 40여 년 전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성룡 씨가 즐겨 먹었던 음식. 육개장. 냄새만 맡고도 맞춥니다. 육개장. 한국을 찾을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육개장을 먹는다고 하네요. 보글보글. 좋아요. 예. 매울 텐데. 어떻게 육개장을 이렇게 아시고 좋아하시는지 냄새만 맡아도. 옛날에 돈 없어, 뭐가 없어. everyday 콩나물, 김치, 맨날. 육개장. 당신 얘기 나 먹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월드스타의 먹방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즉석 CF 연기도 부탁했어요. 성룡 육개장 좋아. 야, 100원. 100원 가격도 싸죠. 한국에서 굉장히 친한 여배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을 화면으로 한번 좀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성룡 따꺼 네, 웰컴 투 코리아. 영화 개봉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매번 잊지 않고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함께 찍은 계기로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김희선 씨 진짜 예쁘죠? 옛날에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시네요.
옛날에 이뻐, 지금 더 이뻐. 아직까지도 액션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거든요. 每一天、每一个月、每个礼拜都收到全世界影迷给我的信啊，或者是寄很多钱给我啊，都是做慈善的。我不能每一个打电话谢谢他们，我只能每一年拍一部戏，是我的礼物，送给全世界的人。 다현 씨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눈물 연기가 어려우세요? 뭐 액션 연기가 어려우세요? 다 똑같아. 两个人难，다 어렵고. 因为我希望每一年给观众看见不同的成龙，不同的电影。去年有12生肖，今年有警察故事，明年又有另外一部不同的电影，不同的人物，不同的演法给观众看。 액션 영화에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저를 안 넣으세요. 큰일 났어요. 얘기해 나. 노 CG. 예. 단 한 번도 대역을 쓰신 적이 없으시죠? 옛날에 看什么戏，来，好像那个 Forbidden Kingdom 那个就有威亚了。CG啊，拍文戏都有CG啊。 옛날에 오케이. 다 합쳐.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된다. 이게 성룡 영화의 특징이죠. 예. 육개장도 소품이 가능합니까? 돼. 아, 진정한 액션 스타죠. 정말 재치도 넘치고요. 역시 생생한 촬영 현장을 보여주는 NG 장면. 마지막에 항상 NG 컷이 있어요. 现在这个变成我的吹骂，我只是给观众知道，我们拍的电影是真的这么拍。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성룡 이 두 글자가 한글로 적혀 있는 옥새를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임금님들이 쓰던 도장이거든요. 중국도 있어요. 아, 중국에 똑같아. 谢谢这么多年来你们这30几年来对我的支持，你们给了我的开心，给了我到今天还能拍动作片的能量。我只能说我爱你们，爱你们，爱你们，사랑해，사랑해，사랑해。 하나 둘 셋 하면 폴리스 아카데미 화이팅. 아카데미. 죄송해요, 따고. 폴리스 스토리 파이팅. 네, 촬영이 끝난 뒤인데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개장은 계속해서 드십니다. 싹싹 비우셨어요. 진짜 맛있어. 동네 형처럼 소탈한 모습과 또 타국인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친근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 성룡.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배우이자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줄 아는 그는 진정한 월드스타였습니다. 예쁘게 바르셨네요. 아 정말 존경스럽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리한 부탁을 해봤는데요. 역사의 길이 남을 성룡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매주 안방극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주말 연속극, 따뜻한 가족애와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며 수많은 명품 드라마를 탄생시켰죠. 내외 시청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왕관의 식구들 역시 주말 연속극의 왕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 베스트. 지난해 8월 19%로 시작해 방송 10회 만에 30% 돌파. 지난주엔 45% 육박하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왕관의 식구들. 그 중심에는 저마다 극을 이끌어가는 매력적인 커플들이 있는데요. 이 중 내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한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커플일까요? 첫 번째 후보는 알콩달콩 중년 로맨스를 펼치고 있는 대세 살라 커플. 이분들의 핑크빛 기류 심상치 않죠? 나보고 아끼라지 말고 당신 더 벌면 되잖아! 반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수박 민중 커플. 회를 거듭할수록 열연은 더해가는데요. 이혼해! 이혼하자. 전세 역전된 또 하나의 커플이 있죠. 대체 회식에서 뭔 짓을 하는 거냐? 못 말리는 호박 세달 커플. 어때? 세달이는 그새 아줌마 다 됐는데요. 당신이 아줌마야? 반은 어렵사리 결혼에 꼴이 난 광박 상남 커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꿈도 꾸고. 꿈꿀 틈도 없었습니다. 잠을 안 자서. 야, 신랑 각시 잠잘 시간이 어디 있네. 밤새 어머니. 밤새 빤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 광박 상남 커플 갈수록 사랑이 더해가는 커플이죠. 사고뭉치 영달 왕동 커플도 시청률 견인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공주. 알았어요, 왕자님. 과연 이들 중 매회 시청률 최고점을 찍는 커플은 누굴까요? 바로 수박 민중 커플. 우리한텐 애들이 있어. 애들 내가 키우면 되지. 정말로 애들 키운다고? 내가 어떻게 키워? 엄마한테 맡겨야지. 이혼을 선언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 40% 경신. 진문서! 어디 갔어, 진문서! 진문서를 날리며 또 한 번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수박이 어딨냐? 진문서 날린 범인 바로 수박이었죠. 너! 수박이가 맞을 때 시청률 대폭발. 왕관에는 망했지만 시청률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접수해 주세요. 네. 고민중 씨, 왕수박 씨 이혼 처리됐는데요. 지난주 이혼장을 접수하며 또 한 번의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압도적인 주말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분의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촬영장을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어떻게 됐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저 맨날 빌고 있어요. 선배님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이러고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딴 분한테 가진다고. 그래요? 이 아저씨가 진짜 맞아. 지금 이런 이간질을. 조강지처 수박이냐, 첫사랑 순정이냐 고민하는 고민중 씨. 또 한 번의 최고 시청률 기대해도 되겠죠? 미니 시리즈들이 그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에 좀 한정이 돼 있는 반면 주말 연속극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만큼 다양한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역대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시청률 50%를 넘는 건 1도 아닙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주말 연속극 아들과 딸 기억나시죠? 4위는 1998년에 방영된 그대 그리고 나, 최고 시청률 62.4%를 기록했고요. 최불암 박원숙 씨의 중견 로맨스를 코믹하게 그려낸 사랑을 받았죠. 저 싱싱한 생명력. 마치 지남철에 끌려다니는 색가루처럼 무력하게 나는 저 남자에게 이끌려가고 있어. 와, 치고 빠지는 대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 네? 아유, 이거 추워 이런데 어디 가서 저 뜨끈한 짬뽕이라도 한 그릇 갑시다. 짬뽕이요? 중견 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로 58부작 내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3위는 1995년을 뒤흔들 젊은이의 낭지입니다. 출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야망과 배신을 그렸죠. 시청률 62.7%를 찍으며 막을 내렸는데요. 조현 씨도 인범이를 알고 있죠? 한혜영, 전도연 씨와 한류 천왕 배용준 씨가 합을 맞췄습니다. 복지 아파트를 찾는데 혹시 알면 좀 가르쳐 줄래요? 이 길로 계속 가시다가 우측으로 가세요. 전도연 씨 목소리 정말 앳되죠. 이때 두 분이 22살, 또 23살 때였습니다. 독특한 연출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장면은요, 보통 남녀 커플한테 있는데 두 남자의 첫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야릇하네요. 달팽이가 이런 맛이구나. 맛있죠? 맛있는데요? 드라마에 이런 슬로우를 거는 것도 지금은 없는 장면이에요. 재미나네요. 앞으로 이런 작품 다시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신문을 도배한 시청률 대박 기사들, 젊은이의 양지는요, 복고 드라마의 진범을 벗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 2위는요, 92년 대바리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88년 서울올림픽 시청률도 꺾었다는데요. 최고 시청률은 무려 64.9%. 걔 무슨 소리야? 가부장적인 남편의 끝판왕 대바리 아버지, 극중 김혜자 씨는 남편이 좀 꼼짝 못했죠. 하지만 아들 대바리 최민수 씨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마는데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드라마 방영 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순재 씨.
주말 연속극 인기의 여세를 몰아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영향을 정말 대단했죠. 그렇다면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 남긴 작품은 뭘까요? TBS 드라마 첫사랑이 어젯밤 TV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당시 9시 뉴스에도 보도됐었는데요. 첫 회부터 시청률 37%, 마지막 회는 65.8% 도달하며 시청률 집계사상 전대미문을 기록했었죠. 큰 안 하냐? 어젯밤 8시 58분 텔레비전을 켠 가구의 92%가 KBS E텔레비전의 눈길을 고정했습니다. 와, 대단해요. 이 OST 정말 유명했었죠. 부잣집 여자와 가난한 남자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려냈었는데요. 송주임 큰아들놈이야? 이런 장면 꼭 있다! 반대하는 아버님과의 만남. 보통은 돈봉투를 던지는데요. 입대 지원서야. 바로 머리 감고 입대를 합니다. 결국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하는데요. 아빠, 한 번만 보고 싶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오랜 세월이 흘러 추억의 장소에서 마주한 두 사람 모두의 아련한 첫사랑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안방극장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주말 연속극,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편안한 위로와 유쾌한 웃음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연예가 중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신현준 씨를 대신해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그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생기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현준 씨도 얼른 나오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 같이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싫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좀 해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올 맘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언제까지 기다릴라 일리가 없어. 내 조급한 성격은